속보, 손흥민 한 골 1도움 장렬. 토트넘 2대0 승리 이끌자 풀럼 감독마저 현에 들은 이유. 손흥민의 발끝에서 선제골이 나왔다. 전반 35분 반 더 벤이 높이 올라와 공을 끊어냈고 히샬리송이 앞에 있는 손흥민에게 패스했다. 아크 부근에서 공을 잡은 손흥민은 침착하게 수비를 제쳐낸 뒤 멋진 오른발 가마차기로 골문 구석을 꿰뚫었다. 이번 골로 리그 7골을 기록한 손흥민은 득점왕 경쟁에 불을 붙였다. 그는 모하메드 살라, 리버풀과 함께 PL 득점 공동 2위가 됐다. 9골을 넣은 선두 엘링 홀란, 맨체스터 시티와 격차를 2골로 좁혔다. 손흥민은 PL 통산 110골 고지도 밟았다. 이제 PL 역사상 손흥민보다 많은 골을 기록한 선수는 단 24명뿐이다. 그는 라이언 긱스, 이상 109골을 제치고 에밀 헤스키와 함께 PL 역사상 최다 득점 공동 26위에 올랐다. 도우미 역할도 잊지 않았다. 손흥민은 동료들에게 좋은 패스를 내주며 공격의 연결고리로도 활약했다. 후반 9분 호이비에르가 상대 진영에서 공을 끊어낸 뒤 박스한 손흥민에게 패스했다. 손흥민은 욕심부리지 않고 쇄도하는 메디슨에게 패스했고 메디슨은 침착한 마무리로 추가골을 뽑아냈다. 이날 맹활약한 손흥민과 메디슨, 히샬리송은 후반 35분 브레넌 존슨, 알레오 벨리즈, 지오반니 로셀소와 교체됐다. 다가오는 27일 크리스탈 팰리스전을 대비하는 것. 그러나 이날 다소 의외의 반응이 나왔다. 바로 손흥민이 교체당하면서 다소 불만 섞인 모습을 보인 것이다. 평소와 달리 주장 완장을 크리스티안 로메로에 넘길 때도 퉁명스러운 반응이었다. 이는 풀타임을 소화하고 싶다는 선수로서 욕심이 반영된 것. BBC는 토트넘은 한 번에 3명의 주전 선수를 모두 뺐다. 근데 손흥민이나 메디슨 모두 경기장을 떠나고 싶어하지 않는다. 라면서 모두 더 많은 골을 넣고 싶어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경기 후 손흥민은 방송 인터뷰에서 선수로 항상 출전하고 싶다. 풀타임을 뛰지 못해 아쉬운 것은 사실이다. 그래도 교체로 어린 선수들이 들어온 것을 보면 반갑다 라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교체 당시 좋지 않은 표정을 보인 것에 대해 손흥민은 지금 생각해보면 그랬으면 안 된다. 풀타임을 못 뛰어서 아쉽지만 어린 선수들을 더 응원하겠다. 그들이 우리 팀의 미래다. 고 사과했다. 2. 손흥민. 영매체 선정 랭킹 4위 오른쪽 화살표 2위로 상승. 부진 사라져. 25일 이하 한국 시간 영국의 데일리 메일은 자사 EPL 선수 파워랭킹 순위에 손흥민을 지난주 4위에서 이번 주 2위로 격상시켰다. 이 매체는 손흥민을 2위에 선정하며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 아래서 최전방 공격수로 나오고 있는 이 한국 선수는 토트넘 헛스퍼에서 7번째 시즌을 보내고 있다며 지난 시즌 부진했던 모습을 사라졌고 해리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으로 떠난 토트넘에서 최고의 모습으로 돌아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토트넘은 리그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손흥민은 파워랭킹 2위에 만족할 수밖에 없다며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가 파워랭킹 1위에 더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토트넘에서는 손흥민이 2위, 중앙 수비수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3위, 제임스 메디슨이 6위에 올라 7승 2무로 리그 1위인 이유를 보여줬다. 3. 오피셜. 토트넘에 패한 다음날 재계약 발표. 마르코 실바. 2026년까지 풀럼과 동행. 풀럼은 25일 한국 시간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마르코 실바 감독과 2025에서 26시즌 종료 때까지 함께하기로 했다. 재계약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공식 발표했다. 샤이드 칸 회장은 풀럼의 멋진 날이다. 현재와 미래에 투자하는 순간이며 풀럼 팬들에게 환상적인 순간일 것이다. 고 기쁨을 숨기지 않았다. 실바 감독은 이스토릴 프라이아에서 감독 생활을 시작했다. 실바 감독이 선수 생활을 끝마친 팀이기도 하다. 이후 스포르팅으로 갔고 올림피아코스를 지휘하기도 했다. 2017년 헐시티를 지휘하며 잉글랜드 무대에 발을 들였고 와포드, 에버턴을 거치며 이름을 알렸다.
두 팀에서 모두 아쉬웠는데 풀럼에선 달랐다. 풀럼의 프리미어리그 PL 승격을 이끌었고 지난 시즌 10위로 마무리했다. 승격팀인 걸 고려하면 고무적인 성과였다. 토트넘 헛스퍼 차기 감독 후보에도 올랐던 실바 감독은 풀럼에 남았다. 올여름 사우디아라비아의 알-아흘리 관심을 받았다. 풀럼과 비교할 수 없는 연봉을 준다고 유혹을 했는데 실바 감독은 풀럼을 이끌기로 했다. 풀럼은 현재 9경기를 치러 승점 11점을 따냈다. 8라운드에서 셰필드 유나이티드를 3에서 1로 잡으면서 저력을 2경기 무승을 끝내는데 직전 대결에서 손흥민 맹활약에 무릎을 꿇었다. 토트넘 헛스퍼의 0에서 2로 패하면서 아쉬움을 삼킨 상태였는데 재계약 발표가 직후에 나왔다. 칸 회장은 실바 감독은 2021년에 만났을 때 풀럼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고 팀을 대표할 수 있다고 믿었다. 실바 감독이 풀럼을 믿었다는 것도 만족스러우며 특별한 것을 성취하겠다고 팬들에게 말한 약속을 재확인하는 중이다. 실바 감독과 내 의견은 일치한다. 앞으로 더 많은 일을 기대해달라. 실바 감독이 적어도 2026년까지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에 매우 기쁘다. 몇 년간 일하면서 관계는 좋아졌고 미래에 대한 야망은 커졌다. 실바 감독의 프로페셔널함, 성공에 대한 갈망이 풀럼에 퍼져 있다. 난 실바 감독의 열렬한 팬이다. 고 말했다. 실바 감독은 오랫동안 논의한 내용이다. 재계약을 해 매우 기쁘다. 양측 모두가 행복하고 함께 일하고 싶다는 건 언제나 좋은 징조다. 아직 일이 다 끝나지 않았다. 풀럼에서 멋진 2시즌을 보냈고 PL 잔류를 이끌려고 하는 중이다. 구단주들의 신뢰와 지지를 느끼며 좋은 관계 속 대단한 2시즌을 보냈다. 헌신과 야망은 우리가 거둔 성취의 핵심적인 부분이었다. 고 소감을 밝혔다. 4. 우리가 강등권이라니 믿을 수 없는 관중들의 연이은 난동. 총체적 난국에 빠진 아약스. 네덜란드 최강에서 강등권까지 추락한 아약스는 경영과 선수단 운영 모두 대행이 맡고 있다. 참혹한 성적을 본 관중들을 여러 번 난동을 일으켰다. 총체적 난국이다. 22일 한국 시간 위트레흐트가 아약스의 4에서 3으로 승리했다. 이로써 최하위 18위였던 위트레흐트가 16위로 올라가고 아약스는 강등권인 17위로 떨어졌다. 아약스는 최근 정규리그에서 4연패를 당했다. 1승 2무 4패다. 다른 팀들보다 덜한 경기가 둘 있지만 아약스의 강등권행은 충격적이다. 아약스 입장에서는 지난 시즌 3위도 부진이었다. 네덜란드 3강, 아약스, PSV 에인트호번, 페예노르트 중에서도 최강인 아약스는 일부 우승을 36회 차지했고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UCL, 전신 유러피언컵 포함 우승도 4회나 차지했다. 가장 최근 대회 경쟁력을 증명한 네덜란드 팀도 아약스였다. 2018에서 2019 시즌 UCL 4강에 오르며 리그의 자존심을 세웠다. 아약스는 2010년 이후 자국리그 우승 7회, 2위 4회를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으로 중단된 시즌도 취소 당시까지 선두였다. 그러다 2022에서 2023 시즌 3위로 떨어지자 에드윈 판데르사르 당시 사장이 사임할 정도였다. 3위도 부진이라고 생각했지만 몇 달 만에 더 깊은 수렁으로 떨어졌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팀을 이끌며 부활을 함께 한 에릭 테나흐 감독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직하면서 후임을 구하지 못했다. 테나흐의 후임이었던 알프러트 스레더르 감독은 2022에서 2023 시즌을 절반도 치르지 못하고 성적 부진으로 경질됐다. 구단 베테랑 선수 출신인 윤 헤이팅하 코치가 남은 시즌을 수습해 3위로 마쳤다. 이번 시즌을 앞두고 마우리스 스테인 감독을 선임했는데 더 심한 부진에 빠지자 일찌감치 결별했다. 이번에도 구단 선수 출신이었던 헤터비스 마도로 수석 코치가 감독 대행이 됐다. 악순환이다. 자국리그 하위권 팀에서 역량을 보여준 감독을 선임하는 건 테나흐 당시에도 통했던 성공 공식이었지만 문제는 감독의 스타일이었다. 스테인 감독은 아약스의 전통, 토털 풋볼에 맞는 경향보다는 하위권 팀의 돌풍에 맞는 편이었다. 리그 최강팀과는 어울리지 않았다.
경영진 인선에도 문제가 생겼다. 판데르사르 전 사장이 물러난 뒤 알렉스 크루스 사장을 선임하려 했다. 그러나 전 직장인 AZ 알크마르에서 퇴직 후 1년간 동종업계 재취업 금지 조항이 있어 법정투쟁에 들어갔고, 얀 파날스트 임시사장이 업무를 보고 있다. 지금 아약스는 사장과 감독 모두 대행체제다. 현재까지는 선수단 재구축조차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매년 선수 유출이 숙명인 아약스는 올해 여름에도 위리엔 팀버르, 아스널, 에드손 알바레스, 모하메드 쿠두스, 이상 웨스트햄 유나이티드 등 핵심 선수들이 떠났다. 이 자리를 메우기 위해 요시프 수탈로, 보르나 소사, 베냐민 타히로비치, 추바 아크퐁, 가스톤 아빌라 등의 영입에 거액을 투자했다. 이적료 수입을 고스란히 털어넣었다. 현재까지는 선수단 역량도 기대 이하다. 감독이 바뀐 뒤 상승세를 타는 선수가 등장할 수는 있지만, 빅리그 구단에서 입지가 애매했던 선수를 여럿 데려온다는 노선이 현재까지는 잘 통하지 않는 듯 보인다. 유망주 육성만으로는 한계가 보이자 아약스가 최근 수년 동안 재미를 본 전략은 이미 검증된 네덜란드 리그 출신 선수가 빅리그에서 실패할 때 다시 데려온다는 것이었다. 이 노선은 현재 주장인 스티븐 베르베인을 끝으로 유효 기간이 끝난 듯 보인다.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현지 관중들은 난동을 부리고 있다. 지난 9월 27일 라이벌 페이노르트와 가진 홈경기에서 크게 뒤처지자 관중석에서 소요가 일어나 경기가 중단됐다가 추후 재개됐다.